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배드민턴의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클리어. 두 번째, 드라이브. 세 번째, 스매시. 네 번째, 드롭샷. 다섯 번째, 푸시. 여섯 번째, 헤어핀.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배워볼 것은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쳐서 상대방 영역의 맨 끝쪽, 그러니까 백바운더리 부근까지 셔틀콕을 보내는 건데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게 셔틀콕을 띄워서 마지막에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셔틀콕이 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백바운더리 부근까지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크고 강하게 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클리어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이 클리어와 두 번째는 드리븐 클리어인데요. 하이 클리어는 말 그대로 클리어 중에서도 조금 더 높게, 드리븐 클리어는 하이 클리어보다 좀 낮지만 드라이브성으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형태를 드리븐 클리어라고 합니다. 먼저 클리어라는 말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축구에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야, 그 공 멀리 걷어내! 라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걷어낸다. 멀리 보낸다는 거죠. 수비수가 축구공을 멀리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쪽에 공이 일단 없으니까 재정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열을 가다듬을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겠죠. 이 클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클리어도 셔틀콕을 멀리 보내서 내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까이 와서 공격을 높게 띄워주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서 내가 빨리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 클리어라는 겁니다. 클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앞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다가 셔틀콕이 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돌 때 셔틀콕이 떠서 올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셔틀콕 방향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라켓면을 최대한 많이 맞게 한 상태에서 셔틀콕을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이때 라켓에 맞는 면이 시계로 치면 11시 반 정도에 맞으면 하이 클리어, 11시 정도에 맞으면 드리븐 클리어 정도가 됩니다. 자, 빼서 그대로 치는데요. 스윙을 강하게 그리고 힘껏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꺾어서 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오른쪽 오른쪽 뒷발이 들려지면서 중심이 왼발로 가고 때리면서 앞으로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오면 빼서 중심 맞추고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셔틀콕이 상대방 쪽으로 굉장히 멀리 올라가겠죠. 자, 이것은 배드민턴에서 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로크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이 이 하이 클리어를 또는 드리븐 클리어를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저 친구 배드민턴 좀 치네, 배드민턴 잘 못 치네 라고 하는 것이 구분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 클리어든 드리븐 클리어든 오른쪽으로 조정이 안 되네. 가운데 나이스. 이렇게 클리어. 하이 클리어. 하이 클리어. 이게 드리븐. 이게 드리븐. 하이 클리어. 한 번 더. 나이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드라이브 기술입니다. 드라이브는 클리어처럼 상대방 영역 백바운더리 부분까지 셔틀콕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클리어하고 다른 점은 클리어는 공을 높고 멀리 쳐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 드라이브는 낮게 네트를 살짝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쳐서 평평하게 내려가다가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는 타법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야 되겠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뒤로 빼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셔틀콕이 맞았다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나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 자체가 클리어보다는 짧고 맞는 면이 10시 정도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에서 맞아야 이게 네트 위를 살짝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잡는 것도 클리어가 뒷부분을 잡고 강하게 스윙을 했다면 드라이브는 그거보다 좀 짧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클리어나 드라이브는 둘 다 득점을 노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쳐서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거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쳐서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범실을 유도하게 하려면 포핸드 쪽이 아니라 백핸드 쪽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몸 부분, 어깨 부분 쪽을 향해서 어깨 부분 쪽을 겨냥해서 드라이브를 쳐주면 되는데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고 나서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거나 공이 뜨면 내가 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툭! 그렇죠. 나이스. 이번에는 배드민턴 스매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매시는 클리어와 드라이브하고 다르게 본격적으로 나의 힘으로 득점을 하는 겁니다. 클리어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는 형태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스매시는 배구의 스파이크하고 똑같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공을 쳐서 득점을 얻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배구의 스파이크처럼 높이 떠올라서 쳐야지 훨씬 더 유효한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잖아요. 키가 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배드민턴이 키가 크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닌데, 꼭 유리한 것은 아닌데, 이 스매시 같은 동작에서는 높은 타점에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작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리는 순간 팔을 구부려서 때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낮아지니까. 최대한 팔을 높게 펴서 위에서 타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냥 팔만 뻗어가지고도 높이가 낮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점프를 뛰어서 때려야지 훨씬 더 높은 데서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매시는 점프 플러스 한 팔로 최대한 뻗어서 때린다. 클리어하고 다른 점은 클리어가 앞쪽으로 밀어낸 형태라고 된다면 스매시는 내려 꽂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때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앞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다음에 상대방이 셔틀콕을 쳐내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잖아요.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을 어느 쪽으로 둬야 되냐면 상대방의 몸 쪽으로 둬야 됩니다. 상대방의 몸에 셔틀콕이 맞추면 터치 더 바디라는 형태의 반칙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뭐 상대방이 맞을 수 있는 위험성 때 아플 수도 있겠지만 목적을 득점에 둔다면 타겟을 정확하게 상대방 몸 쪽으로 정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형태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팔을 최대한 뻗어준다. 높은 데서 내려 꽂듯이 친다.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중심이 앞으로 오니까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빠르게 중심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것이 스매시의 기본 방법입니다. 또한 네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매시를 때려도 예리한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트 가까이에서 적어도 전위 근처에서 내려 꽂아야 훨씬 더 유효한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매시는 저 뒤쪽에서 때리는 것보다 가까이 왔을 때 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